은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쉼의 상징이었다. 평생 일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유를 즐기며 남은 삶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 그러나 현실의 은퇴는 다르다. 한국의 60대 절반은 여전히 일터에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의 대부분은 단 하나. 바로 생계 때문이다. 오늘은 그 냉혹한 통계를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보려 한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올해 64세인 박성호 씨는 새벽 6시에 근무를 시작한다. 은퇴 전 그는 한 중견기업의 인사팀 과장이었다. 퇴직금 2억 원을 받아든 날 그는 평생 일한 대가를 실감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나고 남은 건 통장 잔고 4천만 원뿐이었다. 자녀 결혼,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그를 다시 일터로 불러냈다. 지금 그는 월급 160만 원을 받으며 일한다. 하루 12시간 근무, 주 6일 근무다. 몸은 힘들지만 그는 말한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불러주겠어요. 그래도 일할 수 있으니 다행이죠. 이처럼 한국의 60대는 은퇴자이자 동시에 노동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7%에 이른다. 이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여기엔 좋아서 일하는 사람보다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60대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생계형, 즉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고 있다. 즐기기 위한 노동이 아닌 버티기 위한 노동이다. 광주의 한 66세 택배기사 김모 씨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택배 일을 시작한 건 아내 병원비 때문이에요. 은퇴 후에 쉬려 했는데 쉬면 생활이 안 돼요. 그는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하며 무거운 박스를 옮긴다. 허리가 아프고 손목엔 테이핑이 감겨 있다. 그래도 그는 일한다. 쉬면 무너질 걸 알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평균은 월 64만 원 수준이다. 부부가 함께 받아도 120만 원 남짓. 여기에 물가 상승, 의료비, 자녀 지원 등이 겹치면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 퇴직금도 문제다. 평균 퇴직금은 1억 원대지만 퇴직 후 5년이 지나면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 결국 60대는 다시 노동시장으로 밀려난다. 그것이 두 번째 인생이 아니라 두 번째 생계가 되는 이유다. 심리적인 문제도 깊다. 직장에서는 과장이었지만 은퇴 후엔 이름이 사라진다.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지고 소속감이 사라진다. 일을 그만두면 하루가 길어지고 그 긴 시간 속에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다시 일터로 나가는 것이다. 돈도 필요하지만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 일터는 과거의 자리와 다르다. 육체노동,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내가 이러려고 평생 일했나 하는 자조가 뒤따른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불안한 은퇴 구조라고 부른다. 한국의 은퇴는 제도적 퇴직은 빠르지만 실질적 은퇴는 늦다. 50대 중반에 직장을 떠나지만 이후 10년 이상을 다시 일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65세 이후에야 지급되고 그 전까지의 공백기는 각자 알아서 버텨야 한다. 바로 이 소득 공백기가 노년 빈곤의 출발점이 된다.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심리적 압박도 크다. 일을 그만둔 뒤 가족의 시선은 미묘하게 달라진다. 경제적 기여가 줄어들면 집안의 분위기 역시 변한다. 한 62세 퇴직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내는 여전히 직장 다니고 나는 집에 있는데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경비직이라도 구했어요. 이런 감정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은 곧 존재 가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60대의 절반이 여전히 일한다. 그들의 노동은 생존이자 마지막 자존심이다. 하지만 이 현상은 사회가 안고 있는 큰 숙제이기도 하다.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노후를 버티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연금제도, 노동시장, 주거비, 의료비 등 어느 하나도 은퇴자를 지탱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결국 필요한 건 준비된 은퇴다. 단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과 생활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 자영업의 위험을 줄이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그리고 자산소득을 적절히 분산시키는 전략.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삶의 리듬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일로만 채워진 인생에서 벗어나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박성호 씨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일 덕분에 하루가 버텨져요. 사람들 얼굴도 보고 내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니까요. 그는 경비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 미소엔 체년보다 희미한 자존심이 있었다.
60대의 절반이 일하는 사회. 그것은 슬픈 통계이면서도 동시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우리는 단지 오래 사는 법만 배웠지 지속 가능한 노후를 준비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인생의 후반전을 버티기 위해서는 돈보다도 일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서야 하는 또 하나의 시작이다. 생계를 위한 노동이든 의미를 위한 노동이든 그 안에 담긴 건 인간의 존엄이다. 언젠가 일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가 오기를 바라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터로 향하는 60대들의 뒷모습은 말한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은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자유와 여유의 상징이었다. 퇴직 후엔 이제 좀 쉬어도 된다는 위로가 있었고 평생 일만 하느라 미뤄왔던 취미와 여행을 떠올리며 마음속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막상 현실은 달랐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그 이유의 대부분은 생계 때문이다. 일에서 벗어나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64세의 박성호 씨는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정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았다. 30년 넘게 다닌 직장이었고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퇴직 후 3년 만에 통장 잔고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국민연금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자녀 결혼 비용과 생활비는 생각보다 컸다. 물가가 오르고 의료비는 늘었지만 수입은 없었다. 결국 그는 아파트 경비직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다. 아침 6시 근무 시작, 저녁 6시 퇴근, 하루 12시간 동안 문을 열고 닫으며 사람들을 만난다. 월급은 160만 원.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게 다행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60대 노동 참여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이다. 60세 이상 인구 절반이 여전히 일한다는 것은 고령화 사회의 숙명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유다. 활동적인 삶을 원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 64만 원인 나라에서 노후의 생활을 온전히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부부가 함께 받아도 120만 원. 남짓 월세를 내거나 병원 한두 번만 가도 금세 바닥이 드러난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다. 1억에서 2억 원 사이의 금액이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5년 안에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 자녀 지원과 대출 상환, 물가 상승이 그 속도를 앞당긴다. 결국 그 공백을 메우는 건 노동뿐이다. 광주의 한 66세 택배기사 김모 씨는 은퇴 전까지만 해도 제조업체 부장이었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던 그는 퇴직 후엔 쉬고 싶었다. 그러나 아내의 병원비가 매달 80만 원씩 들기 시작하면서 고민은 길지 않았다. 지금 그는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하며 무거운 박스를 나른다. 손목에는 테이핑이 감겨 있고 무릎엔 보호대가 있다. 그래도 그는 말한다. 쉬면 더 불안해요. 일이라도 해야 하루가 지나가요. 이 말 속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이유만 있는 게 아니다. 일은 곧 존재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은퇴 후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히 돈의 부족이 아니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역할 상실감이 동시에 밀려온다. 직장에서는 과장이었고 부장이었지만 퇴직 후에는 그 모든 직함이 사라진다. 가족조차도 아빠나 남편으로만 바라보지 직장인으로서의 권위는 더 이상 없다.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지면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계를 이유로 다시 일을 시작하지만 그 내면에는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확인하려는 심리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는 일터는 대부분 육체노동, 저임금, 단기계약 같은 불안정한 자리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늦춰진 은퇴라고 부른다. 법적 퇴직은 60세 전후에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인 은퇴는 70세 이후로 밀려난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되고 그 이전에 5년 이상은 소득 공백기로 남는다. 그 시기를 버티기 위해 60대의 절반은 일을 이어간다. 하지만 그 일의 질은 대부분 낮고 신체적 부담이 크다.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하면 진짜 은퇴를 맞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경제적 기반이 무너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은퇴를 끝으로만 생각한다. 퇴직한 날을 마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두 번째 인생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따라 노후의 품질이 결정된다. 퇴직금과 연금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 물가 상승률은 연 3% 이상으로 오르지만 연금 인상률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단순한 저축으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은퇴 이후의 재정은 유지가 아니라 전환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 자산소득을 늘리고 생활비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소비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가주택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영목이지나 소형주택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퇴직 후에도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파트타임이나 자문 형태의 일거리를 이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후의 리듬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매일 출근하던 삶에서 하루 종일 시간이 비는 삶으로 바뀌면 사람은 쉽게 공허함에 빠진다. 은퇴 후의 공허감은 단순한 심심함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일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좋다. 지역사회 활동, 자원봉사, 취미 기반의 강의나 창작도 모두 삶의 지속성을 만들어준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여전히 사회와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60대의 절반이 일하는 사회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일깨운다. 노년의 빈곤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것. 연금 제도와 복지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누구도 그 불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늦더라도 지금부터 나의 은퇴를 설계된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인생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퇴 준비다. 박성호 씨는 여전히 경비실에서 근무한다. 하지만 그는 이제 하루를 다르게 바라본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사 한마디가 참 반갑더라고요.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껴요. 그는 여전히 일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더 이상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존재의 증거가 되었다. 결국 은퇴는 자유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존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생존의 이름은 존엄이다. 일하는 60대의 뒷모습은 우리에게 묻는다. 나는 내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가? 단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존재, 나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언젠가 일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가 오기를 바라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터로 향하는 그들의 삶은 말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은 버틸 이유가 된다고.